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우정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문재용 징수과장입니다. 202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서 623쪽이 되겠습니다. 202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총 10건에 18억 2,867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결정 내역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및 자가진단 키트 지원비로 8억 9,553만 원, 정부 건설 현장 화재 시 순직한 소방원 합동분향소 설치에 5,320만 원, 소송 판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 3건에 3억 6,853만 원,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자연재해 관련 3건에 3억 1,140만 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 2조 2,740억 3,100만 원과 전년도 2월액 2,319억 5,172만 원 등 예산 현액 2조 5,059억 8,270만 원 대비 103%인 2조 5,868억 5,032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책자 59쪽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012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779억 9,415만 원을 집행하고 40억 8,84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1억 7,0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사업과 2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조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 297억 1,598만 원에서 237억 1,862만 원을 집행하였고 8,75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정시체 기획관리의 연구용역비 5,732만 원, 민선 7기 혁신호수 사례집 제작 용역비 1,376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고도화 용역비 1,65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81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66억 7,359만 원 중 124억 8,5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1억 9,35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평택강 항만발전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자문위원회 미개최로 360만 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중 6억 4,744만 원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의 준공기간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10억 930만 원은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6월 중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세대교 주변 항만 친수시설 조성사업비 5,182만 원은 평택항 국제기획터미널 주변 개발계획 수립 영역의 준공 시기 미도래로 사고 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평택항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비 4억 8,493만 원은 준공 시기 미도래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명시이용을 하였습니다. 현재 캠핑장 준공을 위한 관련 인허가를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사업은 관계기관과의 거지부지 협의 및 인허가 지원으로 사업비 19억 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지난 2회 추경 시 의원님들께서 20억 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현재는 평택함의 내부 설계와 서해대교 하부로의 이전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 해양안전체험관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일자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523억 2,462만 원 중에서 394억 7,5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8억 72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참여자 신청 저조로 인해서 중소기업 참여자 인센티브 및 인건비 집행 잔액 중 7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교육행사비 1천만 원을 전액 불용 조치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 사업은 운영 세칙 개정에 따른 제품 선정 지원으로 1억 4,08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은 추경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지원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1억 6,88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 통복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사업은 2022년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비 5억 7,04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중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교체 보수비는 2022년 안전시설 사업 잔여 예산 활용을 위해서 사회 추경 시 반영된 예산입니다.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1억 4,0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통복시장 청년숲 거리환경 개선 사업은 동절기 폭설 한파로 인한 공사 지원으로 1억 2,98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는 지류상품권 제작비 및 플랫폼 운영비로 편성되었으나 1인당 구매한도 축소와 연매출 10억 초과 가맹점 정비로 인해서 지류형 상품권 구매율이 저조하였습니다. 6억 4,655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평택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의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금은 업무 대행사의 2022년 하반기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카드 수수료 추출 처리 지연으로 인해서 1억 1,67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도의 보조 할인 판매 보존금은 상시 10% 인센티브 적용에 따라 6% 인센티브 예산 사용이 불가능하여 24억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평택사랑카드 소비지원금은 평택사랑카드 연말 사용 증가로 인해서 예치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4억 6,98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국비보조금 할인 판매 보존금은 국비교부 지원으로 11월 말에 보조금이 교부됐습니다. 30억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6억 6,570만 원 중 15억 3,9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2,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7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8억 7,309만 원 중 7억 7,4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9,8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07쪽 평택강 국제회계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25억 7,129만 원 중 19억 1,9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억 5,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14억 1,566만 원 중 13억 4,8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747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4,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발전소 투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43억 7,526만 원 중 37억 5천 4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천 881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3억 6,1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소관 202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결산위원들이 결산 검사 의견서를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로 하는 거는 세입 세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즘 평택시의 그 징수되는 지방세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전반적으로 징수 상황은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네. 체납 관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세수에 대한 그 향후 전망이 이제 법인 지방소득세의 어떤 그 세율 인하와 네. 또 이제 반도체 경제 상황이 이제 지금은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 부분에서는 좀 감소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이 재정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이 결산서의 그 의견서를 보면은 우리가 세입을 받는 거에 있어서 그 법인세가 잘 징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법인세가 아무래도 징수가 덜 되고 있는 이유를? 법인세가 징수가 안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니, 징수보다는 네네. 부과하는 번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 의견서에 보면은 그 세무를 이제 우리가 그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려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법인들에 대한 조사가 세세히 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담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징수과장입니다. 네네. 그 저희가 이제 세무조사팀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 인원이 지금 팀장 포함해서 2명 해가지고 3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통합되고 났을 땐 2개 팀 같이 이렇게 해서 했었던 부분이 이제 통합이 돼서 지금 1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지금 법인 수가 저희 평택이 한 3,4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그 팀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법인 수 한 100개 정도 된다면은 5년을 하더라도 한 500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조사 인력 관계로 해서 저희가 그 성남도 벤치마킹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보고를 드렸던 상황인데 어떤 조사팀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어떤 최고의 효과를 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평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조직이 좀 더 늘어나면은 그 부분 쪽에서 이제 조사 부분,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미조사 법인 수가 좀 줄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그냥 노력한다가 될 게 아니라 뒷받침이 돼야 노력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깎아해서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유 있는 데는 없겠지만 우리가 분류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정말 시급한 데는 좀 몰아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그게 굉장히 문제시 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계속 위원회에서도 말을 했지만 징수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또 결산 의견서에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그냥 불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의 한계가 돼서 그거를 표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럼 저 소멸시효성 또는 무재산 뭐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또 징수를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시기를 놓치는 건지
그때 그거를 우리가 빨리 체득을 못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문제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이거는 우리 과에서도 말을 했고 다른 과에서도 다 말을 했지만 세수를 우리가 받아야 정상적으로 쓰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의견서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세 가지예요. 징수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력 부분에서는 이제 과장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세무조사 인력도 부족하고 또 이제 체납징수 기동반이라든가 이런 거 지난번 행감 때에도 이제 강조를 해주셔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시 전체적으로 각 국이 이제 다 결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금년도에 뭐 할 때도 우리 인력이 이제 그 총액임금부에 의해서 일정 선을 넘어가 버리면 또 교부세에서 이제 또 이렇게 페널티를 먹게 있는 이런 상황도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사부서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게 거기서 이제 권고 사항에 보면 평택시는 경기도 내 세입 규모 6위 지방자치단체로 2022년도 기준 지방 세입 8천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이에 걸맞는 체납 진수 전담팀의 운영이 요구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행감할 때도 그 말씀이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알고만 있으면 이게 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되 이제 우선적으로 갈 수 있게끔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개선미 권고 사항에서 첫째가 세비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검토예요. 첫째가.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시의 재원이 마련돼서 각 과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정책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 최소화의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으면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적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하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걸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적정한 예산 편성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뒤에서도 질문을 하겠지만 과연 그 사업이라는 게 100%, 120%뭐 진행됐다. 이것이 과연 적정한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뭐 10개 했던 거를 80% 해서 8개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그 기준치를 내려서 120% 완성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과연 우리가 하는 그 예산 편성이라든가 정책이 과연 효율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국도비 반납 그 퍼센트가 얼마 정도 됩니까?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네네. 그 2022년도에는 반납 비율이 4.52% 정도 되고요. 21년에 비해서 이제 2.85%보다 좀 올라갔는데 이제 그거는 작년에 이제 그 국도비 보조 사업 중에서 그 평택사랑 그 애양카드 관련해서 네. 그 집행 잔액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생활지원금 관련해서도 좀 잔액이 좀 생겨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좀 크게 늘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수 징수 대장에서 누락이 있어요. 누락. 근데 보면 우리가 평택시에 있는 묘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쌓인 누적 금액이 10억이 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추모공원. 네. 수목공원 그 저기 세입 관련돼서 말씀하시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뭐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운영 관리는 저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하는데 예, 예. 일단은 누락된 징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에서는 알 수 있게 회계께서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복지국의 이제 업무가 되고요. 그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추모관의 이제 사용료가 이제 미징수분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사용 연도가 지났거나 이랬을 때 이제 다시 연장하는 이제 비용 관계 뭐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부서에 그러니까 연락이 두절되거나 예. 책임 회피 또는 징수를 부과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거는 우리 세입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쌓이고 쌓인 게 지금 누적이 한 10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알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더 잘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건 계획은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세외 수입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이제 그 체납 상황이라든가 네. 또 그 징수 상황을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부터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성과는 좀 더 올라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우리 그 부가 대상들이 하지 못해서 우리가 징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한번 방안을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예, 그 뭐 지금 뭐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안을 총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말씀하신 것 더 유념을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건지 그거를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성과 보고서에 보면은 달성을 했다 안 했다 또는 초과 달성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의 그 지표가 제대로 됐나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올해 했던 사업을 100을 했다면 다음엔 80으로 해서 120% 달성했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표를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뭐 이거는 뭐 실제적인 효과가 나야 되는 건데 어떤 수치상으로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표 설정도 이제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시기에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에 대한 그 효과성이라든가 지속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많이 감소가 될 거로 저희들은 그래서 그 예상을 하고 성과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42페이지 보면 미래 전략 사업 발굴 육성에서 워킹 그룹을 통한 미래 산업 발굴 및 미래 혁신 연구단을 통한 정책 검토가 있어요. 여기서 22년도 달성 성과가 100%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행감 때 미래 전략가를 했지만 우리 미래 혁신 연구단이 한 것이 진짜 정책으로 연결된 거는 미비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달성이 이 100%라는 의미가 정책 제안을 내놓은 거를 말씀을 하는 건지 그게 실질적으로 정책과 연결된 거를 100%를 말하는 건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이것이 정말로 제안서만 많이 냈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 대안서 낸 거를 가지고 100% 우리가 완성했다? 이런 보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것이 정책하고 정말 연결이 돼서 그것이 효과까지는 아니라도 정말 실행하고 있었나 그 부분은 생각해봐야지. 여기 100%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야 되죠? 네, 좀 타국 소관이지만 지금 통상적으로 이제 혁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노력이나 그 참여에 대한 그 지표가 이제 지금 현재상으로는 이제 우선이 된다라고 보고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서 이제 실행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몇 가지가 되느냐는 부분은 이제 그 별도의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성과 지표 자체를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표 자체는 좀 더
추가로 설정을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걸 우리 실장님이시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각 과를 무시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각 과하고 소통하고 또 전반적인 거에서 우리 실장님이 다는 컨트롤 못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지표를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여기 과가 아니래도 그런 것이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지표에 여기 성과 보고서에 맞는 보고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말씀한 과가 취지는 아니라도. 이제 이해하고 예, 있습니다. 취지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표를 잡을 때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거에 대해서 또는 그것이 정말 해서 성과를 보았나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소통을 잘 하고 계시나요? 예, 일단 저희들 다른 거는 별 문제 없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연결 허가가 이번 주 나기로 했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이 출장을 가셔갖고 오늘까지 출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일이면 날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그거 네. 되면 바로 뭐 다른 인허가 바로 연결되니까 마지막으로 연결 공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 연결 공사가 예전엔 가감속 차선만 이렇게 포장하면 되는 걸로 했는데 네. 그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이제 측면에 도로 하나를 더 개설하는 걸로 돼 있어 이 공사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이게 애초에 각 과가 모여서 의논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라든가 그 이해도에 대해서도 서로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주의를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과 보고서에는 지금 국민여가 캠핑장이 93% 달성됐다고 써 있어요. 93% 달성됐나요? 예, 딴 거 다 됐고요. 연결 허가가 이제 그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허가 나면 바로 공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성과 분석에서 보면 현장 여건, 건설 자재 수급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하여 공정률이 93% 달성됐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서로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건물은 벌써 서져 있는데 건설 자재 수급으로 될 일도 없었고 동절기를 공사 중지한 일도 제가 보기에는 미비한 것 같은데 현장 여건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볼 때는 정말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건축물 말고요. 그 네, 네. 건축 자재 레미콘하고 아스콘이 3월 달에 그 대형 공사장에서는 좀 수급이 원활했는데 네, 네. 소형 물량에 대해서는 공급이 한 2달 정도 좀 지연됐거든요. 네, 네. 그 부분 그 기입한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서 보면 65페이지 정책 고문단 할당 수당은 4,900만 집행 잔액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라 그러셨죠 아까? 그거는 이제 정책군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해서 1회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집행률이 저조한 그런 아니, 상태입니다. 정책 고문을 잘 활용 안 한다는 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선거 때문에 안 했다는 이제 거는 뭔 상관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회의를 상반기에는 온라인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일회한 거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1회만 개최해서 그거에 따라서 자문수당이 좀 적게 나갔습니다. 우리가 정책 고문단을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해야만이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집행부도 뭐 다 하시는 건 아니니까 자문이 필요하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자 출연 기간 관리 저기 몇 페이지 74페이지 보면 예산 집행 잔액이 쭉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운영심의위원회 이런 참석 수당이 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남아 있죠? 아무래도 이제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거의 안 해가지고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위원회 참석 수당이나 이런 게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그 각 실과라든가 국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상태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다음에 85페이지 보면 평택감 한룡 해양 안전 체험관 조성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기 서해대교 주변 친수 시설 조성사 8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85페이지 마지막 평택감. 아, 예. 지금 거치대는 되고 있나요? 다 예, 됐나요? 지금 마지막 이동 예정일을 7월 2일이나 7월 9일 그 차량 이동이 없는 일요일로 잡고 이제 두 개 날짜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직 네. 확정은 안 됐는데 7월 2일이나 7월 9일 마지막 옮겨 가지고 네. 내부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거치대는 돼서 평택함을 옮겨 오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옮겨 와서 이제 내부 시설을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다 되셨나요? 예, 지금 세부 그 사업비 내역이 안 나왔는데요. 네. 일단 저희들은 이동하고 나면 지금 통장 질권 설정을 해서 이게 저희들은 저희들 용어는 질권 설정이 은행 용어는 직업 정지인데 네. 저희 사업비가 들어가도 저희들 승인이 없으면 못 빠져나가게끔 조치를 해놨고요. 네. 사업 내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해도 과거에 투입됐던 돈 그리고 내부 하는데 얼마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지급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단계별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집행 잔액 부분에서 이제 19억 남았던 네네. 부분은 기관 협의가 좀 지연이 돼서 이제 네. 그때 불용 처리를 하고 네. 저번 추경 때 의원님들이 20억을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추가로 이제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관 협의는 왜 늦어지는 거예요? 일단 가장 늦어졌던 게 이제 거치 장소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네네. 1월 말에 최종적으로 지방청에서 지금 현재 거치 장소를 설정해 줬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평택함이 30년이 넘다 보니까 네. 이게 도면들이 낡아서 이게 볼 수가 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게 또 내부에 수영장 들어가는 게 그 해군 함정상 최초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5개 그 과에서 협의가 되고 최종적으로 해군 참모총장까지 성인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변경이 돼서 네. 이게 좀 지연됐고 해가지고 원래는 사고이월 해야 되는데 12월 말까지 이게 정확하게 언제까지 허가가 떨어질지를 몰라가지고 사고일이 못 되고 불용 처리됐고 이게 추경에 예산이 다시 반영된 그럼 그 상황입니다. 평택함이 지금 몇 년 된 걸 갖고 오시는 거죠? 지금 대역한 걸 가지고 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몇 예, 년 쓰면 퇴역이 되는 거예요? 한 30년. 30년? 예, 예, 30년?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부식이 돼 있다 막 이런 말씀인데 그게 아니요, 부식이 된 게 아니고요. 응, 응. 선체 자체는 해군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네. 도면 자체가 네. 종이 자체가 30년 넘다 보니까 아, 이게 잘안 희미하게 보여요? 잘 안 보이다 보니 그걸 판독해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도면 자체는 근데 안에 그 태역함 안에 그런 뭐라 그럴까 기계나 이런 부분은 이상은 없나요? 예, 관리가 잘 돼서 그 부분은 아주 깨끗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그게 저기 된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줬고 빠른 진행을 해야만이 우리 국민 시민들이 바라는 바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각 부서 또는 연계되신 기관들과 빠른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1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이 이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건 왜 아까 설명하실 때 그 선정이 안 됐다고 그랬나요? 111페이지. 명시이월을 다 시키셨는데 이제 화재 알림 네. 시설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제품의 이제 화재 알림 시설 운영 세칙이 개정이 됐어요. 아, 세치 개정됐어요. 네, 개칙이 개정되면서 그 제품 선정에 약간 지연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2월하게 개정 됐습니다. 세칙이 됐으면 그런 제품이 없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유로 인해서 왜 감지기를 선정을 못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업은 이제 국비 지원 네.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 운영 세칙이 변경된 바람에 이제 네. 그에 관련돼 있는 업체가 네.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네. 그 업체를 찾는 데에서 그러니까 그 업체 지연- 찾기가 힘드셨냐고. 예, 예. 많지 지금은 않아요? 다 설치가 됐고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화재 알림 같은 거는 저는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에 어쨌든 지금은 그 통보시장에서도 한두 차례 화재가 네네. 있었는데 이 시설로 인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예, 있어요. 발견해서 큰 사고를 방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는 이런 상황이었었잖아요. 지금은 돼서 하고 있지만 예산을 좀 더 시급하게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저는 추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진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쭙고 좀 자세하게 책을 보면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실장님께서 예산 전반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주시니까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시군 재정 자립도인데요. 저희가 이 결선이 안 끝났습니다만 결선이 되면 조금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2022년도 당초 예산에 의하면 재정 자립도가 41.6%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선이 끝난 21년도에는 41.1% 그리고 그 전년도에 41.5%. 근데 그 코로나 전에는 45.9, 45.6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한 4% 가량이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이 시기가 재정 자립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정부의 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떨어졌다고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큰 원인은 뭐 그게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수입이 그 세수가 뭐 줄어들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분모가 커져서 예, 뭐 코로나 상황에서도 뭐 세수 부분에서는 크게 감소된 부분은 없었다 보는데 이제 이 지원 부분이 이제 외부 수입이 많아지니까, 커지니까 분모가 이제, 커지다 예. 보니까 분자는 변화가 없는데 이 정도면 41.6%면 저희와 비슷한 인구와 비슷한 재원 상태를 가지고 있는 시군에 비해서 어떤 정도일까요? 그냥 예. 그냥 재정 자립도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시가 이제 국도비 같은 경우에 그
평택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20% 가산 지원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 국도비 금액이 좀 많아지면 아무래도 자립도는 좀 떨어지는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각종 국도비 지원금, 그다음에 지역 화폐에 따른 국고하고 도비 지원 그 금액이 커져서 이제 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그 50만 이상 시군에 비하면 조금 그 아무래도 이제 낮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저희 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원금이나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는 방금 주셨던 이제 100만 넘어가는 수원, 성남 이런 화성 이런 곳은 자주 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60%가 넘어가기도 하고 58%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저희와 인구가 비슷하다고 하는 부천, 안산, 안양, 뭐 남양주 이쪽 이런 시들을 보면 대부분 30%대에 머물고 있어서 저희의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구나라는 판단을 좀 할 수 있을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분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예, 뭐 지금 비율상으로 보면 이제 지금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건데 이 총액적인 부분과 이제 이 예산의 자율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보면 이 자립도가 높은 거가 꼭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거고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자주 재원이 많아서 하면 자율성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만 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작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딱 뭐가 더 좋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규모 사업들이 정부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 지역이라 약간 의미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청사 건립기금 관련돼서 항상 관심이 좀 가는데요. 연도에 맞춰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2022년도에 그 적립을 486억을 하고 올해는 336억을 하실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300억 정도의 청사 건립기금을 이제 적립해 왔는데요. 내년도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1,000억이 넘는 일반 회계에서 1,000억이 넘는 그 기금들을 쌓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회계에서 3배가 넘는 그 세수를 청사 건립기금으로 쌓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다른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을지 항상 고민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실장님 답변은 이렇게 뭐 잘 조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시겠지만 이런 고민이 항상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들 또 뭐 그 부서 회의할 때나 이제 좀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공공시설물 이제 건축 소요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준비하는 것도 이제 연차별로 실질적인 계획이 되게끔 하자라고 이제 그런 강조를 뭐 시장도 많이 하시고 저들도 실무 부서로서 이제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사업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사업부서에서도 일단 예산의 어떤 그 투입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실제로 계획은 돼 있지만 재원 투입이 안 돼서 계획으로만 또 계속 지연되는 뭐 그런 일은 없도록 지금 세세하게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고덕에 청사가 건립되는 것이 단순히 청사가 건립되는 것이 아니라 연동되어 있는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대로 되어야 톱니바퀴처럼 행정이 잘 운영이 될 것 같고 시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잘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도 시기적인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질문은 아니고요. 그 각종 기금, 예금 금리, 이자 수익 위해서 그 유동적으로 운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지를 이렇게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2021년도에 그 성인지 예산 비율이 저희가 평택시가 3.01이고 다른 시군의 평균이 5.49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5.45의 수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2021년도 결산을 마쳤을 때 3.01이라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성인지 예산 비율이 낮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결산이 끝나지 않은 자료이고 당초 예산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지만 22년도의 성인지 예산 비율이 0.9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변동폭이 상당히 커서 물론 결산이 끝나면 이게 뭐 집행이 됐기 때문에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낮은 수치로 당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말씀이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또 시군의 측정을 하는 시군의 노력을 측정하는 한 분야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작년 2022년 예산에 이렇게 수치가 낮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이제 이건 이제 성인지 예산은 이제 대상 사업을 이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하고 해서 이제 어떤 사업들을 대상 사업을 할 건지 이제 그런 걸 정하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상 사업에 그 투자된 그 부분이 좀 적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예산 편성 시에 고려해서 좀 그런 쪽에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성인지 예산을 일부러 반영을 하면서 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하기도 해야겠지만 사업을 하는데 성인지 예산을 넣어야 돼 이런 고민을 하실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예, 너무 수치가 낮아져서 예, 대상 사업을 이제 뭐 어떤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좀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보조금 반납금이 매년 증가했고 21년도에 23억 그리고 20년도에 23억, 21년도 24억, 22년도에 38억 이 느는 것은 그 저희가 지원금 때문에 그런가요? 이제 그 주로 이제 저희도 살펴봤는데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그거 때문에 이제 그 반납한 게 한 61억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지원 관련해서 이제 복지 쪽에서 반환금이 좀 많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이유를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이제 배분을 할 때 그 전체 예산을 갖고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이제 그 지출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쪽에서 좀 지출액이 점점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업이 지체되거나 뭐 해서 이게 누적이 돼서 그런 것보다는 지원금 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 포션이 컸다고 말씀을 주시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 지방세 징수 실적도 이렇게 보면 다른 시군에 좀 떨어져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비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22년도에? 2022년도. 네네네 저희 결산 보고 있는.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72억 1,1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제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해서 1% 이내에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이제 추경을 거쳐서 필요 재원에 이제 하면 그 금액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금은 72억입니다. 72억이요. 예.
그러면 100분의 1 안에 들어가니까 상관은 예, 1%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자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